안녕하세요, 부자빠입니다. 잘 들리시면은 1번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화를 안 보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지. 어차피 주식 투자는 예측이잖아. 탑에 추천하는 놈은 맨날 상투야. 대북주 탑에 투자하니까 어떻게? 오답이죠. 끝난 답이죠. 어제 시사회인데 아직 개방 안 됐대요. 시사회인데 돈을 받더라고, 지랄하고. 12,000원씩. 시사회에서 갔는데 12,000원씩 돈 받아. 개새끼들. 이 영화를, 이 투자를 영화로 만든다는 거는요, 모순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외로운 늑대 이야기잖아요. 지루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 영화로 어떻게 보래? 영화를 재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 뻥 까는 거죠. 전부 뻥이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막 뻥 까가지고 낚이지 마라.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아이들이 이 주식시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한탕주의. 좀 제대로 좀 못 만드나. 짜증나. 이기와 기회는 붙어 다닌다. 위기라고 쓰잖아요. 위기. 위기의 위자는 위험, 아래는 기자는 기회.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붙어 다닌다. 이해가세요? 써봐요 한번. 위기. 위기는 위 플러스 기야. 위험과 기회를 같이 갖고 다닌다. 기회를 보기 시작한다. 빅숏이 재밌는 게 아니라 어려웠죠. 그거는 만들려고 재밌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려고 노력한 영화예요. 빅숏 같은 거는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보면서 그 시세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그죠? 네. 어제는 빵집 앞에 정말 너무 봄 소식을 알리는 디자인을 했는데 너무 이쁘죠? 걷다가 보니까 요새 노르딕 걷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걸음이 많이 빨라졌고요. 상체까지도 따끈따끈해집니다. 노르딕 걷기. 지팡이 2개 갖고 걷기만 해요. 어제는 길을 가다가 딸기 파는 아저씨를 봤는데, 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마당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지. 여기 인도 쪽으로 내놓고 빨리 팔고 갈 테니까 내가 하나 살 테니까 좀 대게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대고서 내가 팔아줬어요. 내가 막 호객행위를 했지 뭐. 한번 들려드릴까요? 2.5kg에 10,000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내가 파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와가지고 딸기를 아주 그냥. 들리죠? 약간 애기들 좀 하고 촬영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또 본의 아니게 목사님을 도와준 게 아니라 어제는 노점상인 카드를 받더라고요. 카드를 받으니까 지나가다가 2.5kg 10,000원. 그러니까 그냥 10,000원이 아니라 또 먹어보라고. 근데 이 방법이 있다고. 건널목에, 앞에서 건널목에 사람이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올 때 딱 쳐다보면서 10,000원, 2.5kg 10,000원 하나 잡숴보고 가세요. 그러면 먹어봅니다. 먹어보면 그냥 못 가요. 네, 미안해서 못 갑니다. 또 카드가 있어요. 이게 현찰만 받으면 못 사는데 카드로니까 네,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딸기 아저씨, 이 충청도 천안에서 왔대. 이 아저씨 부여에서 딸기를 띄어가지고 동탄으로 팔러 온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가지고 장사가 그렇게 쉽진 않다. 그런데 인상이 참 좋죠? 내가 옛날에 어릴 적에 과일 장사도 해보고, 그 당시에는 이런 차가 어딨냐. 니아가에다가 과일을 싣고, 용산 지금 전자상가가 옛날에 거기가 청과시장, 도매시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락시장 같은 데죠. 거기가 이제 과일 청과 도매상인데, 거기서 구루마에다 띄어가지고 용산에서 마포 고개를 넘어서 지금 성당이 있는 거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마포가 나와요. 그걸 넘어가면서 장사를 했던 생각이 나요. 정말 내가 안 해본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정말 멋진 추억이었어요. 그때 구루마를 끌고 가면서 친구들이 보면 어떨까, 우리 동창이 보면 어쩔까 생각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주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다면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쪽팔릴 거 없어! 그때 내 총각 때 그랬는데, 특히 지금 가정이 있는 분들은 꼭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딸기 나오는 바람에 딸기 팔았네. 변호사가 돈 안 받고 하는 건 무슨 변호사죠? 국선 변호사. 그럼 나는 뭐냐? 홈쇼핑. 국선 홈쇼핑. 홈쇼핑 하는 사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난 돈을 안 받았어. 나 아니야. 국선 교주. 그것도 괜찮다. 제가 베트남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많은 거 팔아봤는데, 그동안 제일 많이 가던 게 누이노스톤이에요. 누이노스톤. 배당 나왔다고 쪽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네? 얼마인 줄 알아요? 3,460만 동. 우리나라 돈은 얼마게? 베트남 돈은 화폐 계획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3,460만 동. 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거든요. 투자금이 4천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삼성증권에도 좀 사놨더니 거기도 약 800만 동이 나왔더라고. 800만 동. 기분은 좋아요. 일단 수치가. 베트남 가 살아야 될 것 같아. 가난한 사람들은 베트남 가면 일단 170만 원이 동으로 그냥 겁나잖아. 170만 원만 가져가면은 3,400만 동. 아유, 기분이 좋아. 근데 배당금이 말이에요. 이 월간 수익률을 올려줘요. 지난달까지 보니까 약 2천만 원 소득이 생겼었는데 한 200이 벌어버리니까 그래프가 딱 이뻐지더라고. 이게 신한투자의 그 월간 수익률 보기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투자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달 여기다 5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여기 한번 해보려고 이제 베트남 직접 많이 사가지고 월간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면 재밌겠죠. 그래프도 보고 돈도 보고. 요즘에도 대북관계 잘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죠. 대북관계 잘 안 돼가지고 요새 참 별로 안 좋아. 근데 언제나 대북관계가 안 좋을 때 주식이 바닥이었어. 대북관계가 좋을 때 고점이야. 무르익어서 뭐가 좀 될 것 같고 북미 회담, 가까운 예로 문재인 대통령 북한 방문 이때가 고점이냐. 맞아 안 가려. 기분이 편안해. 시장이 뭔가 될까 하고 기장이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지나보니까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래서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옵션 시장에서 옵션 장난치는 것 같아. 개새끼들. 지난번에 오프라인 강의하는 날 남대문 시장이 뭘 하나 사려고 그때 김밥 먹으러 간 데 있잖아요. 저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이 가운데에서 노점하는 아저씨가 나를 알아봐. 부자 아빠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노점상수 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야. 이분이 세트분도 벌고 그러더만. 노점상수 아저씨까지도 주식 투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연세도 많아요. 연세도 많으면 이분이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고. 그런데도 아주 저렇게 정정하시고. 시장이 좀 궁금하죠? 그동안 가치 투자가 너무나 그 바닥을 쳤잖아요. 가치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아마 아마존일 거예요. 그러면 이 IT들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IT들은 엄청난 시기를 냈잖아요. 옛날에 그 90년대 시대 크게 한번 나고, 좀 2010년대에 크게 한번 내니까, 전부 지금 또 IT에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가치 투자 시대가 온 거예요. 미국에 1960년부터 주식시장에 주식을 업계에 입문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저보다 주식시장에 20년 정도 먼저 오신 분이에요. 그럼 연세가 지금 한 80, 90 다 되셨겠죠? 이분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로이스, 1960년 체이스 매너튼 은행의 그 브로커로 일했고요. 그 다음에 1960년 펜실베니아 뮤추얼 펀드를 인수했고요. 1972년 로이스 앤드 어소시에이츠 설립. 이분이 소형주의 아버지예요. 찰스 로이스는 소형주 투자자 사이에는 전설로 통한다. 제가 여러 번 읽었던 건데요. 이분이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규 등록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그냥 지켜보는데 그때쯤 되면 주가가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의 특징은 떨어질 때 주식을 산다예요. 쓰세요. 나쁜 소리와 떨어진 때 주식을 산다. 다른 얘기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 오늘 주식 부자 되는 딱 한 가지 비밀이지? 오늘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딱 한 가지 비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는 가치 투자죠. 1960년대, 70년대 아마 지금도 소형주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분 얘기가 이제 많이 좀 넘어가고요. 이분은 이제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요. 멋진 이유를 대고 싶지만 그것은 없고 단지 제가 그와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소형주 분석을 많이 했대요. 소형주는 항상 살펴볼 회사가 8,000개나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을 정도의 기회가 많은 분야입니다. 살펴볼 회사가 부족한 일은 절대 없죠. 미국은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물론 상장된 회사는 중소형주가 한 코스닥까지 합하면 한 3,000개 되겠죠. 그죠? 거의 3,000개. 장외 종목까지 하면 3,000개 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트남이나 대만까지 가면 소형주 우리도 수천 개가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자동차 부품업 쪽만 해도 상장 안 된 것들까지 합하면 8,000개에 있다 오더라고요. 반도체 부품하고 오면 아마 상장 안 된 걸로는 각 파트별로 몇천 개씩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에서 8,000개의 업종이
종목이 있다니까 상장 안 된 것까지 앞에서 너무 핵심 중요한 것만 내가 읽어줄게요. 자, 작은 신생기업들은 작은 중소형주들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소형주들은 오랜 기간 있어온 오래된 회사들인가요? 물론이죠.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회사는 성숙한 소형주들입니다. 현금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주주들이 배당하는 원하는 이유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는 지 오래된 작은 회사이죠. 지분이 많이 보유한 가족이 배당을 원할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배당은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죠. 배당 주는 거는 리스크를 조금씩 배당을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배당 보여줬죠. 거기는 1년에 3번 하고 어떤 때는 무상증자는 1년에 한 30% 해버려요. 예, 그러면 주식이 3배, 30%가 늘어난 겁니다. 배당 30% 받은 거지. 이분이 미국에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12,000개 정도 된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는 뭘까요? 가치 투자가 있든 성장도 투자되겠든 투자는 뭐예요? 투자를 한마디로 여러분 사업입니다. 쓰세요. 투자는 사업이다. 여러분의 하나의 창업입니다. 그럼 창업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창업 니커로 뭐예요? 자본금보다 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자본금도 곧 끌어오지. 아이디어지. 자, 투자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소형주 투자도, 주식 투자도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방식으로 찾습니다. 우리 애들, 직원들이 이제 각 섹터별로 분석하고 또는 택시 타고 오고 가면서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도 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서 종목을 발굴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민감할 때는 그 아이디어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매우 엄격한 방식으로 회사를 살펴봅니다. 회사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수익을 살펴보고 그 회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영구적인가 지속적인가, 그 부분이 수익에 충격을 줄 수 있는가, 수익이 높은 회사를 찾으면 그 회사가 주기적으로 성장하든 간헐적으로 성장하든 수익이 작은 회사보다 훨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가 좋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펀드 전문가가 그러죠. 회사를 자주 가봐요. 우리는 회사를 계속 가봐요. 근데 그 펀드 들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어서 안티가 겁나게 많더라고. 스몰갭 투자 이런 거. 경영진 방문하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인가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하지만 그걸로 많은 것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방문한다고 뭔가 얻어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경영진을 이해하고 사교상의 대화를 하는 것이 나쁠 리는 없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영진과 논의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이해해야죠. 하지만 경영진들은 결국 헤어질 때까지 수익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 양반의 그 철학을 들어보니까 우리 팜시스템하고 너무 똑같아요. 회사가 조사되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으면 무엇을 가격을 오르게 하죠? 주식을 샀는데 무엇이 가격을 오르게 하냐고 물었어요. 무엇이 가격이 오르게 할까요? 가격을 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어요. 심리? 근데 이분 답이 이런 얘기예요. 저는 주가가 왜 오르는지에 대한 2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몰라요. 답은 간단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그러면 그 답은 뭘까요? 세월입니다. 좋은 주식 사놓고 장기 보유하는 거. 자, 여기서 이 주식이 말을 해요. 네가 상승하지 않은 주식들을 사놓고 오늘은 VIP 강의야 이게 완전히. 이 부분 봐요. 보여 안 보여? 자, 여기서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세월이잖아. 우리 종목들을 보면 거의 1년 2년 기다리죠. 여기서 사면 싸게 사는 거예요. 배당받고 기다리다가 출발하면 2, 3년 기다리면 다 올라가죠. 그죠? 세월이다. 기다림. 그렇지. 세월. 이게 무슨 얘기? 나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20가지는 30가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주식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많은 종류의 주식을 사는 이유입니다. 종목이 많은 이유라는 거야. 그건 번개에 맞을 나무와 같아요. 나무가 번개를 맞기 위해서는 숲에 나무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 2그루밖에 없는데 번개에 맞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무리죠. 이해가세요? 번개. 우리 번개 만화 기억나시죠? 대박주는 번개에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대박주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확률은 번개에 맞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써먹지 않은 종목을 많이 담고 이게 팜시스템이에요. 팜시스템은 써먹지 않은 종목을 많이 담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들을 담는 겁니다. 오늘 정말 비밀 하나 공개할게요. 주가가 왜 주식시장에 들어왔을까요? 주식시장에 주식이 있는 이유. 좀 쓰세요, 이거. 주식시장에 주식이 존재하는 이유. 1번, 오르려고 있다. 2번, 내리려고 있다. 3번, 옆으로 길려고 있다. 쓰세요. 오르려고 들어왔다. 1번. 떨어지려고 들어왔다. 2번. 옆으로 길려고 있다. 3번. 모든 주식은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대주주 입장에서는 오르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역사는 우상향이에요. 써먹으면 퇴출되고 다른 놈이 들어와서 또 시장 들어올리죠. 팔아 쳐먹으려면 내리면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얘기 나오고 주가 떨어지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올라가려 팔려요. 전환사채도 나쁜 주식은 전환사채 발행하죠. 전환사채 발행하고 종이로 바꿔주잖아요. 종이로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야 돼요. 인간들은 오르면 막 따라가요. 이 사업은 간단해요. 광고가 통하지 않아요. 주식 삼성전자 오른다고 광고 내는 거 봤어요? 오늘의 오르는 주식 우리는 오를 거예요 이러면서 삼성전자 뭐 이런 광고해요? 안 하죠. 광고 안 해요. 근데 올라가요. 다 올라가면 IR이 나와요. 그죠? 이유들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바닥에서는 절대 광고 안 해요. 근데 이유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 올라야 되는 이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강의가 부자 되는 강의 안 딱 하나 비밀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주식으로 부자 되는 딱 한 가지 비밀. 그게 뭡니까? 주식을 오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신 많이 올라가서 해먹은 놈은 돼요, 안 돼요? 그거 사면 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자고. 많이 올라간 놈 들어가 따라가서 하면 돼지잖아. 그건 죽으려고 탱자를 만지는 거지, 불화를. 요번에 노템이냐? 많이 올랐던 거니까 그렇지 뭐. 휴맥스 같은 휴맥스 홀딩스 이런 것도 한번 볼까? 많이 오르면 뒤지는겨. 이게 2000년에 주도주였다고. 이게 100몇십 배 올라갔어. 이게 340원에서 58,000원까지 땡기니까 그 뒤부터 그냥 20년, 25년 동안 계속 세워라 내워라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써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써먹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안 써먹은 놈. 이게 굉장히 팜 시스템에는 안 써먹은 놈을 담는 거예요. 써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죠? 분양했다는 거잖아요. 분양 아파트 되면 분양 또 안 하죠? 그 주가가 들어오면 이 새끼들 뭐 했어요? 분양에 처먹었잖아요. 들어온 놈의 새끼들.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큰 손들의 분양 사업이에요. 일본은 아까 주식은 오르려고 들어왔고, 그냥 올라가서 그림 보여주고 비싸게 팔으려고, 분양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정리해보세요. 아까 1번은 뭐야? 주식이 존재의 이유,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뭐야? 오르려고 들어왔고, 오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분양사업 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죠? 막차 내지는 중간 앞제비들이지, 앞제비. 왜 저기 부동산계 분양할 때면 떴다방들 앞에서 막 손님 잡잖아요. 팜플렛 막 나눠주면서. 여러분 곁다리 하시면은 팜 시스템은 곁다리 조금씩 띄워놓고 파는 거고, 다 오른 다음에 또 국자 사는 놈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 뭐 거시기 셀트리온 이런 거 분양 이제 끝난 거잖아. 분양 끝나니까 신라제 이런 거에 분양 끝나니까 어때? 안 가잖아. 아모레 개새끼들 밥이나 먹고 살고 밥그이나 처먹고 산다는데 이 새끼들 말이야. 여기서 스물스물 빠지더니 말이야. 스물스물하더니 여기 스물스물하더니 확 이거 보면은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지금 단계가 혹시 뭐 절대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여기는 아닌지 의심해야 돼. 여기 비스무리하잖아. 큰 시세 나고 옆으로 횡보 조정할 때 오빠 또 한 번 땡겨줘. 하수는 여기서 앞그림을 보면서 자꾸 꿈을 가져요. 그런 종목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해먹은 종목 뒤에 가서 오빠 한 번 더 해줘. 화끈하게 땡겨주면 난 많이 안 먹을래. 10%만 먹을래. 20%만 먹을래. 옛날엔 200% 300% 올라갔지만 요번엔 뭐 조금밖에 난 욕심이 없어. 주식 투자에서 가장 나쁜 마음이 조금만 먹을래. 안전하게. 그거는 아주 정확히 돼지는 마인드예요. 돼지는 마인드. 그거는 주식시장에 떠나야 돼.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이해가세요? 자 보세요. 갈 것 같은데 여기서 폭락했잖아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건 완전 VIP 강인데 옛날에 OCI 얼마나 이뻤냐 이거. 한 번 더 해줘. 오빠 거기 나왔으니까 한 번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한 번 더 해줘. 반등판 내가 먹고 더블 먹고 나갈게. 더블. 저기서는 100배 올라갔지만 난 더블만 먹을래. 오빠 한 번 더 해줘. 오빠 분양 끝났어. 돼지는겨. 그죠?
분양 끝나면 어떻게 돼? 10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분양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는 분야? 투자가. 여러분 투자가? 네, 가치 투자가. 분양사업가입니다. 분양사업가 중에서 개인 투자가는 떴다방이야, 떴다방. 분양사업에 앞에서 그냥 곁다리 붙어가지고 조금 뜯어먹는 거. 그지? 맞죠? 그게 조금 얻어먹으려면. 그래서 분양 떴다방도 이걸 이국면에서 여러분이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응? 이국면에서 여러분이 존재해야 돼. 여러분이 어이구 그치 누가 정리를 잘하네. 딱 한 가지 이유. 오늘 은혜 많이 나오죠? 머리에서 은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내가 은혜스러운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큰 손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떴다방이나 하자고. 누가 필명 이거 하나 나왔다 떴다방. 빨리 잡어. 이런 좋은 필명 나올 때 빨리 잡아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단타 친다고 증권회사로 지금 막 벤츠 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옆에 여기 벤치에 앉았는 이거잖아. 한때는 나도 벤츠 타고 단타 치러 다니다가 신용 스타일론 쓰고 벤치에서 이제 구걸하고 깡통 있네 앞에. 그지? 여기도 아마 지금 단타 치다가 단타 초보자 때는 단타가 돈 되는 줄 알고 뭐 전업 투자하고 꺼불고 지랄들 하는데 돈 다 잃어요 나중에. 그거 안 돼. 그거 아닌가 봐. 그렇게 느끼는 때가 오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